저희 오늘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혼의 임박한 상황은 아닌데 이분이 좀 네 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서 최대한 솔직하게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은 박지현 아나운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년차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몇 주 전 있었던 일로 마음이 복잡해 사연 보냅니다. 방송을 즐겨보다 보니 네 분의 솔루션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는 한데 지금까지 저 같은 고민을 보내신 분은 없는 것 같아서요. 남편과는 직장 상사의 소개로 만나게 됐고 서로 마음에 들어 바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할 때 반장난으로 서로의 연애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4명 정도의 남자와 만난 적이 있고 남편은 2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에 비해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오래 만났냐고 물었는데 그건 아니래요. 시험 준비 때문에 연애를 거의 못했다고요. 시험 준비를 했었다는 건 알고 있었던지라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9월 말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 틈나는 대로 짐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예전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발견했어요. 졸업 앨범이나 그런 거요. 본 적 없는 남편의 예전 모습이 신기해 구경하다가 예전에 쓰던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다음은 예상하시리라 믿어요. 어떤 여자와의 문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내 사람 하트 이렇게 저장된 사람이요. 문제는 그 여자와의 관계가 7년 동안 계속됐다는 거였어요. 초반 문자에 5주년 어쩌고 하는 게 있었고 2년 뒤까지 문자가 이어졌어요. 날짜를 보니 저랑 만나기 3개월 전쯤 헤어졌더라고요. 사진첩에도 다정한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공부만 죽어라 한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많이도 다녔대요. 허락 없이 들여다본 거니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시댁은 지방에 있어서 남편은 대학 때부터 자취를 했는데 그 정도 만난 사람이면 반 동거 수준까지 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가요? 며칠 소가리를 하다 맥주 한잔 하자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허락 없이 본 거 먼저 사과하고요. 남편의 얘기는 이래요. 7년 가까이 만난 사람이 있는 건 맞다. 이야기를 안 한 건 너무 진지한 만남으로 오해할까 봐였다. 기간은 오래됐지만 느슨하게 만났고 장례를 약속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집에서 데이트한 적이야 당연히 있지만 동거는 하진 않았다. 그 사람은 헤어진 후 외국으로 나가서 살고 있다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느슨하게 만났다는 건 뭔지, 결혼을 약속한 것도 아닌데 7년이나 만날 수 있는 건지요? 사진 속 남편의 행복한 표정이 계속 머리에 맴돌고요. 이 사람이 이런 표정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로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외국에 가서 살고 있다는 것도 신뢰가 안 가요. 별일 아니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별 사이가 아니라면 만남이 진지해지기 전에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닌지, 오히려 엄청 진지한 사이였기 때문에 숨긴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이혼까지는 오바겠지만 저로서는 꼭 해결하고 넘어가고 싶은 상황입니다. 어떤 의견도 괜찮으니 솔직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조언을 드릴게요. 이혼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아우, 이혼해야지. 못 참아. 뭔 짓이야 지금 이게. 이거 어떻게 살아 이런 남편이랑 이혼 이렇게 신뢰가 됐어! 없어 어떻게 살겠어요? 해결해야지. 이거 그쵸. 해결해야지 넘어가지. 깔끔하게 해결해야 돼. 못 참아 도저히 못 맞아. 살아. 말 걸지 마. 아우, 난 이혼 찬성합니다.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 이혼해야 돼. 그럼요. 해야 돼요. 아 진짜요? 진심으로요? 네. 진심으로요? 아니죠. 이게 이제 막 나 남친이랑 헤어질까 봐 헤어져. 이런 느낌이에요. 되도 않는 이유 가지고 막 이별한다고 하는 애들한테는 그냥 헤어지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어차피 안 헤어지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방송 전에 잠깐 피디님이랑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30대 중반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릴 때는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어릴 때 어떤 그렇죠. 한순간 정도는 첫 연애. 그 천년에 네, 천년에. 천년에 정도. 근데 30대 중반이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의문이 약간 이런 거예요. 저로서는 꼭 해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건지. 이혼으로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하죠? 이혼으로 해결해야죠. 나도 그 생각밖에 네네. 없어. 아니 뭐 7년의 시간을 지울 거야? 그러니까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잖아.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가야죠. 네, 맞습니다. 이혼해라. 어떻게 살아?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나도 이 사건 할 수 있다. 아, 정말 그만큼 쉽다는 거죠. 네. 아. 자기는 4명 사귀어놓고 그러니까 그거죠. 4명과 불법적인 성애 소비를 했을 텐데. 그러겠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항상 때 자기가 한 기준으로 상대방한테 딱 재거든요. 이준잣대라고 요즘에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우리의 솔루션을 예상했다고 하는데
이혼하라니까요. 그렇죠. 예상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예상 하셨을 것 같아. 이거 진짜입니다. 전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저도요. 네. 아니 진짜 이게 저는 되게 빡센 분이다. 네, 예. 아 남편이 대학 때부터 자취를 했는데 그 정도 만난 사람이 연인 사이에 반 동거 수준까지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본인도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문제가 네, 돼? 그게 뭐가 문제야? 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불법적인 성의 소비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죠? 예.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글쎄요, 근데 남편이 되게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왜냐면 7년 가까이 만난 사람이 있는 거 맞는데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에요. 이야기 안 한 건 너무 진지한 만남으로 오해할까 봐였다. 그치. 부인분이 기분 나쁠까 봐. 그쵸.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 그래, 내가 예전에 걔랑 만나긴 했는데, 굳이 내가 얘한테 걔를 얘기할 정도의 가치가 없어. 그럼 그냥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네. 지나간 사람이고 그냥. 네, 그걸 안 믿으면 또 어떻게 하겠다. 그쵸. 그쵸. 찾아낼 거야. 네, 그러니까 혼자서 이 부분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막, 뭐지? 어디서 둘이 지금 두 집 살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럴 거면 이런 생각까지 막 네, 하실 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분은 남편에 대한 본인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상대방에 대해서 진짜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부부도 한 20년을 살아도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있었는데, 뭐야, 2년밖에 안 사귀었다는데 7년을 사귀었어? 헉, 이렇게 오랫동안 만났어? 그러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 내가 알고 있는 이미지랑은 또 다른 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배신감이 들 수 있는 거죠. 배신감.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긴 해요. 이런 것도 좀 이해가. 결혼을 약속한 것도 아닌데 7년이나 만날 수 있는 거. 결혼 약속 안 해도 17년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리고 만약에 전에 결혼했다면 이혼할 수도 있고. 저는 10년쯤 만난 이제 커플이 있을 경우에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제 헤어져야지. 이제 서로 볼장 다 봤으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라. 7년 만났으니까 헤어진 거예요. 예. 아, 참 답답하네, 진짜. 그래서 이분이 진짜 지희 씨 말대로 약간 이제 되게 본인만의 고정관념 이런 거가 이제 세다 보니까 개똥 철학. 아니, 우리 또 이제 사연자부터 공감해주기로 했잖아요. 또. 그런 게 확고한 사람들이 이럴 수 있지. 왜냐하면은 정확히 내가 갖고 있는 틀, 네가 이렇다고 너 A라고 말했잖아. 조금 더 변형되면 안 되는 거야. A 다시? 아니 너 A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스타일일 수 있죠. 이건 딱 역지사지해 보면 그래. 되는 게 우리 그 사연자분이 본인이 이제 예전에 만났던 남자 하나를 어쩌다 남편이 알게 됐어. 너 왜 그 남자와의 추억을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야? 너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너 그 사람 따로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전혀 그 사람에 대한 아무 감정이 없는데 내 옆에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그걸 긁으면은 아, 너무 짜증나는 일이잖아.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본인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사연 중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네. 별 사이가 아니라면 만남이 진지해지기 전에 이야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무슨 남편한테 고지 의미가 있었는데 고지를 안 했다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아, 참 재미있으신 분인데. 아니 근데 저는 이해는 가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는 내가 약간 비슷한 과여서 그런가? 아 그래요? 아, 옛날에. 저도 약간. 그러니까 그쵸, 맞아.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첫 연애 이런 네. 거지. 어렸을 때는 저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맞아. 말 하나도 맞아,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랬잖아요. 너 옛날에 아니야 너 이랬잖아 막 왜 말이 바뀌어?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꼭 그래야만 하고 제가 그런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감정 조절 같은 거 이런 거는 나이가 들거나 갑자기 살다가 어느 순간에 되지 않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랑 이제 남편분이랑 앞으로 이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실 때도 만약에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사고나 행동 패턴을 계속 가져가신다면은 힘든 일이 진짜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는 집착을 좀 풀어주고 놓아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좀 그대로 봐주고 그냥 일정 정도는 너그럽게 그렇구나 그럼 관용도 베풀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게 그냥 어느 날 되진 않더라고요. 지금 이 남자분이 5번째면 사실 그게 좀 익숙해질 만도 한데 아니면 지금 이 남편을 너무 사랑하신 그런 느낌도 좀 결혼 들죠. 1년 차니까. 네. 근데 결혼 1년 차 때 좀 굉장히 이 남자에게 자기가 모르는 그런 게 발견됐을 때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하지? 내가 약간 나 사기 결혼 당한 거 아니야? 약간. 이 정도 사기 아니 근데도 사기는 아니어도 그런 막 느낌. 내가 어떻게 평생을 이 남자랑 함께 하지? 이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숨기는 게 있었어. 그치, 그런 거. 근데 내가 앞으로 50년, 60년 어떻게 이 사람과 내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야. 막 이런 거. 그런 결혼 때문에 지금 1년차,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이혼하기 좋은 때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결혼 1년차 딱 좋습니다. 아주. 아직 애도 없고. 네, 네. 이혼은 아니래요. 이혼까지는 오버겠지만 저로서는 꼭 해결하고 해결해야 넘어가고 싶은 되니까. 상황이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연자분이 지금 보고 계실 테니까 한번 본인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싶을까? 도대체 내가 원하는 해결의 어떤 답은 뭔가를 질문을 던져보시면은 나는 뭘 원하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남편의 과거를 없던 일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편한테 진짜 모든 걸 난 사실대로 다 듣고 싶어 라는 게 나의 해결점이라면 그래 허심탄회하게 남편이 앉아서 7년 동안 연애했고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절절했는지 이거 들으면 풀릴 거야? 섹스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했고 뭐 이런 거 이런 거까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풀려. 절대 풀리지 않아요. 더 이거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가끔 이런 분들 상담을 하는데요. 상담이 끝나면 매우 언짢습니다. 다음에 또 온다는 듯이 말하면 안 와도 된다고 말씀드린 적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럴 때는 이게 상담사분에게 연결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어떤 형태든 나와는 더 이상 엮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좀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노답인 상황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7년을 만났던 과거에 7년을 만났던 그 여자를 지금 와서 나한테 어떡하라는 건가? 그럼 지가 7년 전에 내 앞에 나타나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이제 와서 타임머신 어떡하라는 타란 거야? 말이야. 아니, 어떡하라는 거냐? 저는 이분이 이제 예상했다는 그 솔루션 첫 번째 그 지점은 이 남편을 일단 욕해주길 바랬을 것 같아. 왜 예전 짐을 정리를 안 해놨냐? 결혼까지 해놓고 이 나쁜 남자야! 이렇게 욕을 해준 다음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나쁜 남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용서해줘라. 우리는 이 남자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다 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데 맞아요. 네. 시작부터 이혼하세요.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 즉시 물건을 다 정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물건이 나에게 어떤 뭐 추억이 막 깃들고 막 그래서 정리를 빨리 하고 지우고 싶고 막 이러면은 그걸 막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저도 진짜 이걸 뭐 의도가 아니라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떤 USB에서 한 2006년도, 7년도 사진 폴더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저의 전 남친이 이거 오늘 발견해가지고 이거 뭐냐고 막 노발대발하는데 뭔 일이야? 뭐야 이런 게 있었어? 근데 막 본인이 왜 안 지웠냐고 노발대발하길래 나 진짜 몰랐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우겠다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 폴더 사진 폴더를 막 지우는데 약간 그 모습에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쵸. 예. 왜 저러나 그러니까 싶고. 그냥 이런 게 발견되면은 그냥 뭐 그래 좋았냐? 그냥 이러고 그냥 웃고 넘기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그리고 저는 이게 예전에 쓰던 핸드폰을 발견을 했으면 분명히 그 전원이 켜질 리가 없거든요. 맞아요. 이걸 또 잭을 찾아가지고 막 연결해가지고 충전되길 기다렸다가 그걸 열어가지고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옆에 충전기도 같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거는 TV로 본다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그 왜 옛날 아이폰 좀 충전 단자 좀 넓은 거 있죠. 그거 오히려 그거를 매번 보는 사람이었다면 그걸 그 자리에 두지 않죠. 맞아. 자기가 어디 진짜 근데 형법에 보니까 그 혹시 약간 특수한 규정이 있나 보니까 특수한 규정이 없는데 그거 마음대로 치우면 그 파일 자체를 지웠다. 내 동의 없이. 여기 있네요. 있어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 안 지났으면 고소할까요? 어떻게 제 거 좀 할까요? 지금 한 15년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실은 과거에 뭐 한 번쯤 사랑해보지 않고 그리고 이별해보지 않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7년을 누군가를 만났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헤어졌다. 7년 오랫동안 만난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차라리 그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헤어진 거였을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생각이 안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남자들은 그런 게 있다고 그러죠. 남자들은 뭔가 한 명의 여자는 평생 가슴에 묻고 가는 여자가 있대요. 정말 우리 여자들은 지금 만나는 그쵸. 사람이 최고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약간 첫사랑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본인이 정말 인생 통틀어서 가장 사랑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자를 항상 가슴에
품고 사는 여자가 있 그걸 수컷 사피어스는 이런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엄 변호사님은 아니다. 굉장히 질문을 이분들이 원치 않은 가슴에 품은 여자가 있네. 있죠. 변호사님 있으시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집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있는 겁니다. 없으면 없다고 합니다. 특집 방송 꼭 만들어 주세요. 네. 특집 방송하면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막 가서 이제 진짜 이게 이분이 제가 지금 뭐 이혼하시라는 말을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결혼 1년 차쯤에 이게 내가 모르던 이 남자의 모습들, 그동안 내가 몰랐던 모습들이 막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내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이제 저한테 진지하게 상담을 오셨던 분이 2012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2012년도에 남편이 그래서 이런 일을 각서까지 썼다. 용서가 안 된대요. 아니 되게 오래된 일 아니냐. 자신이 얘기했던 것과 다른 과거에 있었던 거죠. 아, 과거의 일. 네, 남편의 과거의 일. 결혼 어떤 전에? 네, 그렇죠.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남편을 못 믿게 되니까 남편한테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봐라. 그래서 떼었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사실은 결혼 전에 한 번 결혼을 했던 분이었는데 결혼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결혼이 6년이나 지속됐던 결혼이었다.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 뭐 그런 거. 그게 2012년도에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자기 너무 괴롭다라고 해서 작년에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이분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결혼 1년 차고 남편이 내가 모르는 과거가 있었고 그 여자가 잊혀지지가 않는다. 아무리 현재 남편이 나한테 잘해도 이 남자가 그만큼 뭔가 소중한 추억이 있어서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나한테 말을 못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면 이 문제는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연녀도 마찬가지예요. 네. 원인 제공은 남편이 한 게 맞지만 이 문제를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럼 본인의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분도 사실은 그때 자기가 이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이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아직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런 게 견딜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3년간은 아이를 갖는 걸 미뤘으면 좋겠다. 최소한. 길게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니다. 3년 너무 길다. 왜냐면 다른 남자를 만나려면은 다른 남자 왜냐면 만나면 30대 중반이니까 조금 지나면 또 그러네. 그러면 38 정도까지만. 빨리 이 남자랑 빨리 헤어져야 다른 남자 만나지. 근데 진짜 저 이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을 가져보라는 네. 거. 왜냐하면 아직 결혼 1년 차라서 네. 진짜 이 남편분하고 서로 어떻게 생활을 이어갈지 둘이 잘 합이 맞는지 이런 거 아직 잘 모르는 단계일 수 네. 있잖아요. 이럴 때 섣불리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이렇게 좀 신중하게 생각해라라는 접근은 너무 좋은데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이 진짜로 이 일을 계기로 계속해서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결혼 안 해야 된다. 맞아. 근데 이제 저한테 상담을 줬던 내가 힘들거든. 그분도 자기가 그 일이 넘어갈 줄 알았던 거예요. 남편도 비록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하지 못한 거 잘못을 알고 이제 잘하려고 많은 노력 끝에 서로 화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이 남자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게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게. 그래서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계속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건 약간 애들은 핑계고 네, 핑계같이 애들 들려요. 핑계죠. 그렇죠. 뭐 이혼해야겠네요. 근데 결국은 이혼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은 가정 환경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긴 또 싫고 뭐 이런 거죠. 저는 오늘 방송을 때문에 나오니까 사무실에서 일을 못 해요. 어떻게 하면 좋지? 맞아요. 예. 아니, 주중에 사무실에 출근하니까 애랑 놀지 못하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남자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고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없네요. 다른 남자 만나서 또 임신하고 이러려면은 얼마 없어. 그래서 40살 전엔 아이를 갖추는 게 그러니까 39에는 임신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 애를 임신할지 아니면 다른 남자를 만나서 다른 남자 아이를 가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 시간이. 근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불어서 약간 이제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분들이 사실 집중력이 높아서 그래요.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생각했을 때 그 생각에서 일정 부분에 하다가 뭐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고 근데 왜 거짓말했지? 아니 이건 왜 말았지? 왜 이렇게 된 거지? 막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집착 아닌가요? 집착이죠. 근데 이런 성격들이 집중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도 7년이나 만났어. 왜 나한테 거짓말했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할 때 빨리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세상에 그래야만 되는 건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답이나 진리나 진실 같은 건 없고 이 사람도 그때 내 기분 생각해서 거짓말을 했구나. 나한테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사이잖아. 우리는 이런 건 없고요. 아, 이 사람이 내 기분을 배려해서 그랬구나 하고 진짜 운동을 갑자기 한다던가 산책을 나간다던가 뭘 한다던가 그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가지고 그 고리들을 막 끊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들어갑니다. 집착하는 스타일들이 그래요. 많이 해봐서 압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사연자분은 본인의 남편에게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편분이 그런 거를 파고 들어가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그렇지. 맞아. 반대로 남편분이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파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다 클리어할 수 있나. 진짜 투명하게 저 바닥까지 내 진짜 보이기 싫은 치부까지 다 보여줄 수 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볼 때 진짜 거의 검증 기준이 조국 수준 아닌가요? 너무 빡세. 너무 빡세 이거는. 그래서 진짜 저는 남자를 만나지 않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러니까 난 그래서 그쵸? 혼자 살아야 편하다니까. 아니, 스스로도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그 자기가 검증을 해놓고도 이게 맞나? 뭐가 더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아니 그리고 이제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물건을 발견했다. 전 여친하고 사진, 문자 이런 걸 보게 됐다. 이게 기분 좋을 사람은 없죠. 당연히 난 재밌던데. 아니 그거를 저는 보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치, 보통은 안 보잖아. 내가 뭐 전 여친인가 보다 이러고 그냥 그냥 야 이거 네 전 여친이랑 저기 문자 있더라 좀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리지. 그치. 이걸 막 보고 막 그걸 또 사진을 보고 이거 이 말도 웃겨. 사진 속 남편의 행복한 표정이 계속 머리에 맴돌고요. 본인하고 결혼할 때도 분명 이런 표정 지었을 더 거예요. 행복한 표정이었을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뭐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지만 대부분 거기서 이제 커트하고 넘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커트가 안 되시는 거니까. 근데 다만 너무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은 뭐 남편분하고 뭐 이런 건 부탁할 수 있겠죠. 나 이게 남아있는 게 내가 마음이 좀 안 좋으니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면 뭐 삭제해 줄래? 뭐 버려줄래? 뭐 해줄 수 있겠죠. 그 정도는 부탁하면 남편분이 또 해주시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이제 안 돼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이제 합리적이긴 안 하죠. 돼도 이상해. 이거 내가 그거 보는 거야. 내가 못 버려 막 이러고 있어. 네가 뭔데 버리라 말아야 막 이러면은 이제 그치. 그러면은 이제 뭐야 이 여자랑 조금 뭐지 아직도 뭔가 있나 그쵸, 감정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지금 있지. 그 남편이 뭐 생각 없이 그냥 던져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뭔가 너무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계시다 이런 생각.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저기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사연하고 지금 이 사연 둘 다 남자 원인 제공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뭐 남편이 그걸 제공한 거 맞죠? 얘기해야 될 걸 안 한 거니까. 맞아요. 근데 이 사연은 남편은 잘못한 게 없지 원인을 제공한 건 또 없지 않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하나를 굳이 찝자면 예. 7년 만났는데 얼마 안 만났다고 한 거. 느슨하게 만났다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하면 어. 이 사람을 낳은 시어머니가 잘못인 거고 또 이게 올라가서 그죠? 굳이 원인 잡자면은 네.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인 거지 이 사람. 아, 그렇죠. 왜 하필 너가 착상이 돼서 여기까지 가야 돼. 이런 분들이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내 스스로는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주로 남편한테로 받는 이런 혜택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남편은 100점짜리였으면 좋겠어. 그 점수는 내가 매겨. 주관식 객관식 시험 아니야 이거는. 주관식 시험인데 내가 채점을 하는데 100점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100점 못 맞지 않나요? 그렇죠. 예. 주관식에서 100점은 힘들죠. 네. 100점 안 줄 거야 이 사람은 영원히.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건데 지금 결혼 1년 차인데 지금 또 이사를 준비하고 가시잖아요. 네. 제가 추측하건데 이제 이 남성분은 연상이다. 남편은 좀 연상이고 그리고 이제 이 여성분은 좀 계획적으로 자기 모든 인생을 좀 계획적으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30대 중반이면 충분히 이제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뭐 직장도 그만두고 자기는 이제 짐 정리를 하고 틈틈이
사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틈틈이 짐 정리라니요. 이삿짐 센터가 한 번에 날라주는데. 아, 그쵸, 그쵸. 예. 이사집에서 오기 하루 전에도 자꾸 여기 누워있어. 이삿짐에 뭐가 섞여 있는지를 모른다고. 우리가 뭐 과거를 추억하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맞아요. 집에서 자고. 요즘에 그냥 정리 업체를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임신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나는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좀 신중을 기해라. 아니 괜히 나중엔 진짜 알아. 이 남편 탓하면서 내가 그때 임신만 안 했어. 이 얘기가 꼭 나올 것 같아. 이분은 진짜 이분은 모든 게 다 클리어해야 되잖아요. 아니 연애 초기부터 물어보잖아. 아니 사실은 연애 초기에 몇 명이나 만났어. 이런 거 누가 뭡니까? 맞아. 그래서 과거의 연애에 대해서는 딱히 안 물어보는. 이걸 물어본다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게 과거에 몇 명을 만났으며 나는 몇 명을 만났다라고 나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당신 한번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아무리 농담 반이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이렇게 과거를 물어보는 사람이랑 별로 연애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저도. 처음부터 물어봤고 그 처음에 물어봤던 내 함정에 지금 빠진 거잖아요 남편이. 그쵸. 내가 팠던 함정이 빠진 거야 너는. 만약에 7년을 만난 여자가 있다라고 말했어. 나는 그럼 너를 제꼈을 텐데. 난 너를 제끼지 못하게 지금 너가 나한테 숨겼기 때문에. 그치. 예. 그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남자가 입장을 바꿔서 남자가 문선 씨는 연애 몇 명이나 해봤어요? 막 이런 식으로 과거를 꼬치꼬치 물는 남자가 있다면 연애하고 싶나요? 안 하고 싶어요. 아니죠. 괜히 자신이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쌓고 의심에 의심을 쌓고 이런 성격이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고 지금 손문선 아나운서님의 솔루션처럼 아니면 박지 아나운서님 솔루션처럼 뭔가를 집중할 수 있는 일 하든지 그렇죠. 다른 일. 예, 그리고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 연습 필요하다. 진짜 우리한테 사연을 잘 보내셨다. 정말 이러다가는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더 생길 수가 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제 입장에서 뭐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게 좀 웃기지만 결혼 생활을 하려면 연애랑은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 생활을 하려면은 이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은 다 문제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는 뭔가 이렇게 단서나 이슈들을 막 주술 게 있을 때 굳이 줍지 않아도 넘어가도 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게 최대한 좋다. 왜냐면 그거 말고도 둘이 다툴 일은 많으니까. 그래서 문제거리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고작 이런 걸로.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집으로 뭐 독촉장이 날라왔다. 뭐 이런. 왜 이렇게 아니, 왜 웃으시죠? 심각한 얘기인데? 왜 웃으시는 거죠? 언니의 경험을 얘기하신 건 아니죠? 넘어가려고 했더니만 우리 브레인박이 깨알같이 얘는 항상 딴방송에서 이래요. 나는 집어내. 딴방송 가서도 막 입 푹 다물고 있잖아. 나는 처음 듣는 줄 알았어. 꼭 마지막에 하나씩 집어내. 모르는 척. 확인 사살 확인. 다 쌌는데 죽었나 안 죽었나 또 싸.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연애 상담도 네. 이별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더 많이 맞아. 알듯이 이런 조언도 언니한테 듣는 게 더 좋을지. 근데 두 분도 또 이제 결혼 생활 하고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사소한 건지 부부 생활, 결혼 생활에서 느끼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별거 아니다. 근데 옛날에 이런 고민한 적은 있어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나 만나기 전에 몇 명이랑 사귀어봤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 고민을 혼자 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친하게 지낸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런 거를 묻는 남자랑은 만나지 마라. 굳이 과거를 맞아. 캐묻는 병원이다. 남자를 만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지만 한 3명이라고만 얘기해. 세 명은 너무 적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핑계가 많으니까 바빴고 공부했고 뭐 이러니까 3명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근데 보통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30대 중반이라는 나이로 네. 그냥 압축해 놓는다면은 그쯤 정도의 서로의 연애 경험 얘기할 때 그거보다 많은 사람은 좀 줄이고 그거보다 적은 사람은 좀 올려가지고 결국 5, 6에 수렴된대요. 거의 다 그렇게 대답을 한대요. 한 5번, 6번 이 정도로. 아니, 저도 이제 시험 준비라는 핑계가 있었기 때문에 3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닥 이렇게 핑계가 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시험 준비와 연애는 별개 아닌가요? 그렇더라고요. 우리 사연자분도 시험 준비하느라 연애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금 스스로 믿은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별개다. 예. 근데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집착하지 말아라. 이 과거에 집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맞아요. 네. 아니 그러면 7년 연애했던 사람은 다시 결혼 못 합니까? 결혼하면 못 합니까? 뭐 하잡니까 그게? 아니면 결혼할 때 나는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깔끔한 사람이어야 결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이제
전제를 깔면 되죠. 아. 그렇죠. 그럼 되는 그런 거죠. 남자는 못생겨서 싫다 그러지. 왜 한 번도 못했는지 알겠다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의견도 괜찮으니 솔직한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네. 부득이 말씀드린 것이니까 본인이든 댓글이든 뭐 하여튼 적절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적절한 거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냥. 폰을 본 거 자체도 찌지라고요. 이걸 가지고 솔직하게. 소가리를 한 것도 찌지라고요. 어. 이걸 막 맥주 한잔 하자고 막 되게 뭔가 어마어마한 얘기 할 것처럼 하면서 너 전에 만났던 여자 막 이렇게 얘기한 것도 되게 찌지라고요. 다시 만난 것도 아니고 결혼을 약속한 것도 아닌데 7년이나 만날 수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만날 진짜.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엄청 진지한 사이였기 때문에 숨긴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역으로 생각하면은 본인한테 솔직하게 얘기했다. 나한테 다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진지한 사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도 하고 이게 안 나랑 되는데? 완전 별개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좀 위험한 생각이다.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안 만난 그런 남자 만나고 싶다면 진짜 한 15살 여나 만나줘야 돼요. 진짜로. 내가 그 남자의 첫사랑이 될 수 그쵸, 있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또 이게 그냥 이제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정말 연애 경험 없는 남자랑 만나보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를 텐데. 그러면 그런 밸런스 게임 있었잖아. 연애 경험 빵번하고 연애 경험 20번인 남자. 다들 다 20번 골라요. 20번이죠. 응. 난 빵번. 진짜요? 왜요? 아, 그 진짜요? 남자를 뭔가 길들이고 싶어. 신유진 스타일로 길들이고 싶어. 조련사 스타일. 차라리 빵번인 사람이랑은 처음부터 쌓아간다. 그래서 저는 빵번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이 남자분이 처음에 몇 명 만나봤어? 이런 거 얘기할 때, 난 2명. 왜 이렇게 조금이야? 아, 그냥 뭐 시험 공부하느라고 만날 시간이 없었어. 뭐 오래 한 건 아니고. 이런 어떤 사소한 말 이런 거 자체가 내가 연애를 해봤고 여자를 잘 알기 때문에 나 7년 만난 여자친구 있고 우리 되게 사랑했지. 이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그거에 맞아요. 대해서 감정이 상할지 알기 때문에 배려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알고 있는 사람. 연애할 때 또 반 장난으로 서로의 연애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어요라고 했는데 내가 이게 분명히 사연자님이 먼저 그냥 물어봤어. 물어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 거야. 분명히. 술 먹고 막 오빠 우리 진실 게임 할래? 맞아. 이거거든. 어떻게든 그런 상황을 만드는 이거거든. 거죠. 내가 많이 해봤다. 혹시 이혼하시게 되면 다음 남자에게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맞아요. 결혼 1년 차.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그러니까요. 한참 좋을 때 이런 걸로 막 서로 감정 상하고 좀 안타깝네요. 물론 이런 어떤 사람의 생각, 기분 이런 게 한순간에 종이장 뒤집듯이 확 바뀌기는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노력을 해보시고요. 되도록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수 있다. 별거 아닌 일로 처음부터 치부하기가 어렵다면은 그래 충분히 과거의 일이고 나를 만나기 전의 일이고 뭐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서 잘 이렇게 마음을 좀 다독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고 또 두 분은 야 진짜 이런 거 갖고 이렇게 계속 힘들 거면은 이혼해라. 네. 그리고 이혼을 하면은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 더 관대해질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죠. 동거했어? 괜찮아, 난 결혼했었어. 이혼도 했어. 뭔가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저희에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또 공감하고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사연은 아니었지만 그런 것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오늘 이 사연자분에게 너무 호되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한 조언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행복하게 좋은 남자와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의 이런 촌철살인이 필요하신 분들도 좋고 따뜻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도 좋고 누구든지 제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네. 함께 소개하면서 또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